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팔자명리학 1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강의가 이제 중반이 다 됐네요. 교재는 이제 그 3권 생황사절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본문의 뭐 텍스트에 지금 오늘 강의는 별로 이렇게 충실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몹시 중요한 테마니까 지난 강의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팔자 격국에 대한 그 총론 한 시간 요번 시간에 한번 제가 압축해서 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교재로는 제가 이제 그 팔자 그 명서의 이제 그 3대 텍스트라고 불리는 뭐 적천수 또 난강망 그다음에 자평진전 다 추해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평진전 리뷰를 제일 먼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시면요. 그다음에 그 난강망 마스터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천수 스펙트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격국을 아주 비중 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적천수 조교 해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그 자평진전 베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격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사실은 격국을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그 편의상 명칭이지 정확하게는 용신을 공부하는 겁니다. 용신. 그래서 논용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용신이라는 게 이제 뭐냐? 뭐 팔자 학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궁금해하죠. 근데 용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만에 하나를 찾기 어렵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자평진전의 그 논용신 편에는 그 뭐 고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팔자의 용신은 그 전구원령, 오로지 그 원령에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월지에서 용신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많은 학도들은 야, 용신이라는 것은 팔자의 좋은 희신인데 희신이 어떻게 월지에만 있냐, 어떻게 원령에만 있냐, 팔자 전체 일간을 제하고 나머지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사람들 이제 그 학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하고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하고의 이제 그 부옥용신 체계가 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선학들도 이제 그 설하고의 이론을 답습해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설하고 이제 그 조술의 이제 그 좀 연대가 좀 이제 후기 저작으로 적천수 보주라는 책이 있는데 적천수 보주에서 설하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사들이 그러니까 고래로 그 전통적인 명서들 중에 체용에 대해서 체와 용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을 가해서 설명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체용의 그 분화 과정에서 설하고가 아주 지대한 그런 그 연구, 그 심도 깊은 연구와 그 업적을 남겼는데 정작 그 채용에 대해서 설하고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일본에서는 뭐 그 제가 그 강의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60, 70년대 초반 또 60년대 그 아부태산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사주학자가 있었죠. 또 동경 이학회에서는 그 다가기조라고 고목승이라는 그런 그 걸출한 그런 명리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대산맥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다가 그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 중국의 그 복건성에 보면은 그 이제 중국의 그 명징파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칭 투파라고 하는데 그 장요문이라는 그 명징파의 13대 장문이 있는데, 뭐 마치 무림계 같죠, 그죠? 그래서 그 13대 그 장문인 그 장요문이 복건성에서 이제 그 아주 그 동양 오술에 있어가지고 아주 체계를 세워놓은 그런 그 아주 이렇게 그 실력자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만으로 가서 야, 내가 팔자 명리계를 좀 정리하고 내가 제대로 된 명리를 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하고 이제 대륙에서 대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대만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대만 명리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글쎄요 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이스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장유문이가 찬밥 신세가 되니까 일본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자등육룡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사람과 어떻게 우여곡절까지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동양 오술 체계를 세우면서 투파 이론을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 설하고를 몹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설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월령용사지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지에서 팔자용신 정구월령, 팔자의 용신을 월지에서 구한다. 월지에서, 월령에서,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월령용사지신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팔자에서 우리가 말하는 용신, 부옥용신이라는 거, 도유채용 이러면서 이제 적천수 채용론에 나오는데, 그 약한 것은 부조하고 강한 것은 억제하는 게 그 용신인데, 이 용이라는 것은 보조구응지신인데 어떻게 보조구응지신이 월지에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고서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 딱 논단한 이 문구를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일단은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월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격국이 정해지니까 그 격국에 대응한 용신을 구할 때 그 월령이라는 것이 일단 기준이 된다. 준표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오로지 월령에서만 용신을 구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장효문이가 그 일갈합니다. 자, 팔자에서 도대체 용신이라는 게 뭐냐. 팔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십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십간이라는 말을 일단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희신이라는 말과 용신이라는 말을 요사이 인사들이 명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입니다. 요새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용신과 희신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용신은 용신이고 희신은 희신인데 용신과 희신을 분별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하고 이론에 정면적으로 반기를 듭니다. 후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장효문의 말이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얘기가 전개되는지 한번 우선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격국 공부하기 전에 십상의 세왕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학습을 이제 했는데, 자, 우선 용신은 월령에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용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격국입니다. 그러니까 격국 용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일간이 있습니다. 임일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인일날 인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자, 이 사람은 자 임일생에 이 임일생의 용신은 뭐냐? 인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신격이 됩니다. 식신격이 됩니다. 식신격이지 이게 용신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용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채용 분야에서 제일 처음에 채용 분야의 시초, 그러니까 일원이 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지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부호용신론자들이 이제 한참 헷갈리니까 이제 이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격국용신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격국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격국용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적천수를 보면은 은현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사실 모든 체계가 다 체용으로 얘기되는데, 체는 숨겨져 있는 거고, 용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월지의 이 지장간에 보면은 무와 병과 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병시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병시에 태어나면 이 사람은 격이 어떤 격국이 되냐면은 식신격이 아니고 제격이 됩니다. 제격이. 자, 격을 이렇게 정할 때, 격국용신을 정할 때 월지에서 통근해가지고 고투한 병화를 가지고 격국을 정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용신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의 용신은 다른 말로 팔자의 격국용신은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팔자의 격국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그러니까 월령에서 투한 글자를 가지고 격국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격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이론 체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가면서 처음에 이거 식신격인데 논용신 변화, 용신이 식신에서 재로 변화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은 뭐 꽤 근사한 설명입니다. 어쨌든 그 논용신 변화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러니까 원령과 관계되어서 용신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징파도 마찬가지죠. 뭐 가장 그 최근에 이제 그 근래 이제 가장 수려한 이론 체계를 채운 그 뭐 투파들은 이렇게 당연히 제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뭐 투파의 그 명리 이론 체계라는 게 아주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답은 뭐냐? 이렇게 원령에서 통근한 천간을 가지고 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임일생의 용신은 병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말하는 용신은 병화, 그러니까 격국용신을 의미하는 거죠. 용신 1단계가 격국용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격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격을 정하고 보니까, 우선 격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용신을 우리가 딱 정했다라는 것은 이 팔자에서 가장 뚜렷하게 개성을 드러내는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통근했죠. 월지에 통근했고. 그 다음에 원령을 얻었으니까 일단은 가장 두드러진 세력을 특징 개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팔자는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일용사에서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민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 우리가 십성을 우리가 정할 때 이것은 편재, 이것은 식신 이렇게 하는데 아부태산이 아주 독특한 얘기를 했다고요. 일본의 아부태산이 뭐냐면은 여기 만약에 이춘 3일째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분일용사를 쓰면서 요것을 무토로 전환해가지고 요것은 7살이라고 규정하고 요것도 다 같이 다른 지지도 마찬가지로 다 초기를 적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이 개띠라고 하면은 이 술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 우리는 당연히 토의 글자에 주안해서 그건 7살 이렇게 놓겠는데 초기생이니까 신금, 인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일용사법을 자기만의 독특한 반법으로 전환해가지고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대만에서 명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아부태상 추명정집이라는 것은 그 아부태상 고유의 간법이죠. 그래서 이런 간법을 지금도 그 식민시대 때부터 들여와가지고 해방 이후에 초창기에 그 일본 명서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교재로 그렇게 쓴 그런 유파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일용사에서도 좀 독특한 분일용사입니다. 또 분일용사를 쓰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아부태상 간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투간한 천간, 뭐 자평진전의 가장 오소독스한 정통 이론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격으로 따라가기로 일단 합시다. 자, 그런데 재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져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십성세왕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길신입니까? 흉신입니까? 사길신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재관인 사길신이 자, 이게 보니까 재가 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벌써 제왕하면은 아주 이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인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병인월에. 자, 병인월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병이라는 글자가 있고 요 옆에 바로 만약에 개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재라는 사길신을 이 개수가 마치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듯이 그 흑운차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수가 방해하고 가려버리면 격국이 무너집니다. 요것을 우리가 격국성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격국이라는 걸 일단 정하면 격국용신을 정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잘못되었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격국이 성격되면 그것을 귀격. 그다음에 격국이
패하면 그것을 패격, 뭐 또 좀 합격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그 순역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재관인 사길신으로 격국을 이루면 자 식신격이다, 제격이다, 정관격이다, 인수격을 이루면 일단은 요것을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식신은 뭐가 돕습니까? 비겁성이 돕죠, 식신을. 그죠? 이렇게 돕고 또 재는 뭐가 돕습니까? 식신이 돕죠, 그죠? 식신이 식상이 돕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격을 정할 때 우선 요런 팔자를 아까 이미 병이 투출하면은 자, 요것으로 격국은 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걔는 월에 통근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팔자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만 구하니까 격국을 정할 때 병화만이 일단은 격국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격이라고 일단 정해지면은 자 보세요. 자, 요것을 순생, 그러니까 상생하는 구조의 글자들이 있어야 사길신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를 우리가 생하는 건 어떤 겁니까? 식이 재를 생하죠. 식상생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재가 또 생하는 건 뭡니까? 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재로 격을 이루면 옆에 식신이나 관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은 사길신의 성격, 제격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이 사람이 임일날 태어났는데 병인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병인월 임일이면 제격. 제격인데 옆에 이 사람이 간목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제격이 식신이 생하는 제격이 된 겁니다. 식신이 생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에 만약에 기토라는 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격이 무엇을 본 겁니까? 정관을 봤습니다. 정관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제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재라는 것은 앞에 쓰는 글자는 그것이 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격이 관을 보아서 제격의 성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귀격이 되는 겁니다. 귀격이 되었으니까 재는 부를 주관하고 관은 관록을 주관하니까 부기를 다 누리는 팔자의 전형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팔자라는 것이 여러분 뭐 이제 그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보러 다닌 경험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생년월일 되면 이렇게 팔자를 뽑는데 팔자를 이렇게 유심히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야, 저분이 아주 신중하게 잘 보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잘 안 보여서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보여서.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딱 보면은 이거는 일단 귀격이냐, 청격이냐, 합격이냐, 성패, 격국 성패는 순식간에 일단 드러나기 때문에 이 팔자에 우리가 기천을 일단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재라는 것이 재가 있고요, 재가 있고 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참 재관이 참 이제 여기 좀 뭐 수식하는 거죠. 재관 쌍미격이다. 재관이 참 좋게 잘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격이라는 겁니다. 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미월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기미월에 태어났으면은 요것은 정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격이에요. 그죠? 근데 요 옆에 이 사람이 병화가 있다고 합시다. 병년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관도 사길신의 격국이니까 체를 생하거나 인수가 있거나 이렇게 요 두 가지 성분이 있으면은 격국이 성격된 것인데 이렇게 관이 있는데 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관용재격 이렇게 씁니다. 정관용재격 보통 그러면 이건 정관격이구나. 그리고 재를 용했구나. 자, 용이란 말이 또 나왔네요. 그러면은 요곳의 격국은 정관격이고 이것이 용신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팔자를 보면은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용신은 뭐 무슨 용신인지 내가 알아듣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용신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논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이걸 다른 말로는 관제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격이 관을 본 것은 제관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글자가 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글자가 격국을 성격시킬 때 용신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용신은 용신이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신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자 격국의 성패를 나눌 때 격국을 성격시키는데 작용한 아주 중요한 글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상신이라는 말 씁니다. 상신. 서로상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격국의 성격을 도와준 신입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도와준 글자 상신이라고 합니다. 상신도 용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격국 용신을 채로 놓으면 격국을 성격시키는 글자를 우리가 상신을 우리가 용신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신의 개념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게 그대로 정관격인데 김이올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경시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관이 뭐를 본 거죠? 정관이 뭐를 봤죠? 인수를 본 겁니다. 정관이라는 글자를 사길신의 격국은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글자들이 옆에 있으면 일단은 격국을 성격시키는 거라고요. 이거 순용의 격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이거 뭐 용어 차이인데 폐인 또는 뭐 용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인수를 찾다. 그래서 정관폐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의 성격입니다. 이때도 요 인수는 상신이 되는 겁니다. 상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팔자에서는 뭐 다른 지지의 글자들도 일단 봐야 되겠지만 자, 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극하는 글자가 일단 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 신강, 신약, 강약을 분별할 때 신약한 명이 됩니다. 신약한 팔자가 되면은 나를 돕는 것이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돕는 것이 용신이니까 상신과 나를 돕는 정관폐인의 인수 상신과 부옥 용신이 같죠. 요러니까 요럴 때는 그 예를 들어서 격국의 성패에서 그 설하고가 이럴 그 부옥 용신론을 다듬을 때 정관폐인격 요런 것은 신약격이니까 일간을 부조하는 인수를 쓰면은 참 좋다 이렇게 해서 별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자평진전을 평주할 때 아주 이렇게 그 걸림없는 그런 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김이올에 났는데 똑같이 정관이 재를 했다고 합시다. 자, 정관은 사길신의 격국이니까 요것을 생하는 재가 있으면은 격국이 성격된 거예요. 그래서 격을 붙인다라는 말은 이미 격국을 짠 건데 정관의 성격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재인데 자, 이렇게 기토 정관이 투해가지고 나를 극하는 성분이 왕하면 신약명이 되는데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재는 비식재관인 중에서 인수가 나를 돕지 재가 나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을 더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용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관용재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것은 용신이라고 볼 수 없고 요것만이 용신이다라고 끝까지 바득바득 우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옥 용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격국을 성격시키는 상신으로서의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용신이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격국 용신, 이것은 격국을 성격시키는 상신, 그 다음에 이론을 중심으로 강약을 판별했을 때 이것은 부조하는 부옥 용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요거보다 상위 개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개념인데 이 적천수에 보면은 진가론이라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진가론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선 임수일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존신, 신이 뭐냐면은 병화 이런 글자를 진신으로 삼습니다.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토는 임일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령에 비유하면 탄이대수라고 해서 임수, 물을 말이죠. 진흙이 흐리는 겁니다. 뭐 기토타김 이런 말씀인데 이게 사실 기문가에서 나온 말인데 탄이대수라고 해서 물을 흐리니까 이게 관이 성격되었다 그래도 아주 고위직으로 오르지는 못한다. 이게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진신이 있으면은 진신은 이건 부자로는 부자로서의 기는 누릴 것이다. 부기는 최소한의 부기는 누릴 것이다라고 확정짓는 것이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약하면 병화는 무조건 귀신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독자나 아니면은 명리의 학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참 수준이 참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참 10년 넘게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가슴이 답답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진신이라는 건 일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신. 그래서 진신이 있으면 그 진신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진신은 반드시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렇게 지장간에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진신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신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병이나 이건 뭐 제격이기도 하지만은 진신이 드러나서 몹시 좋은 겁니다. 제격이 똑같은 부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크고 작음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 병이라는 진신을 보면 아주 좋은 건데 이 진신을 흐리는 기신이 있으면 이 가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신이 진신을 흐트려 가지고 이 사람이 누려야 될 부귀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적천수의 진가론이라고요. 그래서 용신으로 우리가 논하면 가장 우리가 용신을 중요한 팔자의 가장 중요한 천간이라고 하는 다소 애매모호한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용신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진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일날 출생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그 우리가 관록이나 귀는 병화 정관이 얼핏 이 사람의 귀를 주관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신금의 진신은 임수입니다. 그래서 임수를 봐야만 이 사람이 비록 임수는 상관 아닙니까? 오히려 관록을 해치는 건데 이 임수라는 상관성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귀를 조율하는 가장 큰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월에 난 신일주는 일단 기본적인 귀는 갖춘 겁니다. 이렇게 진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무령에서는 이제 도세주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옥을 물로 씻어내면 더 빛이 나죠. 여기에 태양까지 이렇게 양광까지 비추면 만약에 이 사람이 동월, 임자월에 난 신금이라고 합시다. 이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신금이 금다수천 원래는 사실은 이자월이면 수가 너무 좀 많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신유일이 이몰에 났다고 하면은 일단 이 신금이라는 것이 임수 진신을 보았기 때문에 부귀를 결정짓는 거라고요. 불기신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되는데 이렇게 기토 같은 것이 임수를 흐리면 이 가란진의 형국에 대해서 좋지 않겠죠. 어쨌거나 임수가 건전하게 투했다고 하면은 금다수천이라고 해서 몹시 우수한 총명한 명이 됩니다. 여기에 병화가 비추면은 다 진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그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석을 물로 씻어내고 태양이 비추는 거죠. 격국론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관경관이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기격에 아주 빼어난 그 수려한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가깝습니다. 좀 어려웠죠. 어쨌든 진신이라는 것이 그 존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용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울 때 태어나면은 병화, 양광이라든지 또 차가운 계절에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더운 계절에 태어나면 수기운의 글자가 투해주면은 한난의 기운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도 조우용신으로서 몹시 요긴한 겁니다. 조우용신은 왜 중요하냐면은 팔자의 고조, 그러니까 부기를 일단 1차적으로 결정짓는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자가 신약한데 그것을 부조하는 부억용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팔자의 격을
귀격으로 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입법 체계의 오행 세력의 입법 체계에 국한된 얘기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정신기 3자를 갖추었는데도 크게 부하거나 기하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자에서 예를 들어서 신강약 정신기 3자를 구비하지 못했는데도 격국 자체가 성격되거나 격국 자체가 성격되면서 진신을 갖추어 가지고 몹시 고위직에 있거나 부자로 이렇게 부귀한 삶을, 세속적인 의미죠. 부귀한 삶을 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격국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순용을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역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살, 쌍, 겁, 인 이런 성분들은 사흉신의 격국입니다. 그죠? 살격이라든지 상관격이라든지 겁재격이라든지 양인격이라든지 양인은 뭐냐면요. 그 양간에 이제 겁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이 자월에 나든가 병이 오월에 나든가 또 예를 들어서 무가 5월에 나면 이런 것을 양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겁재의 성분보다 더 강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는 좀 또 특수한 그런 겁재와 구별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사흉신의 격국은 역용해야 됩니다. 역용. 역용이라는 게 뭐냐? 역으로 용해야 격국을 성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이 왕하면은 반드시 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십성세왕법에서 그죠? 칠살이 왕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귀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팔자에 칠살이 왕하면 몸이 아프거나 약합니다. 허약합니다. 그런데 몸이 허약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란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고위직의 관료로 세인의 존경을 받고 누가 봐도 출세했다고 할 만한 위인이 있는데 비록 살격이지만 이런 것은 일단 제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복. 그러니까 이거 극해야죠. 자, 살을 극하는 것은 식입니다. 식. 그 다음에 상관을 극하는 것은 인수입니다. 인수. 그 다음에 우리 오행에다 육신을 배열하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겁재를 우리가 하는 것은 관입니다. 관. 그 다음에 인은 이제 살이 일단은 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살 양정을 일단 갖추게 되는데, 양인은 이 살하고 일단은 배합이 돼야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떼어내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역용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기운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하거나 극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생해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살의 힘을 빼려면은 인수가 필요하죠. 또 상간의 힘을 빼려면은 재가 필요합니다. 식상생재하니까. 또 겁재의 힘을 빼려면은 이것도 또 식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흉신은 힘을 설계해서 빼주거나 빼는 것을 용하거나 상신으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제복하는, 그러니까 극하는 것을 우리가 상신으로 삼아서 격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식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칠살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인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있는데 칠살격이 됩니다. 살격이 되죠. 칠살이 격국용신이 되는 거니까요. 칠살격이 됩니다. 그래서 칠살격이라는 건 일단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허약하거나 몸이 아플 공산은 몹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칠살이 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 사람이 그나마 격국을 성격시키려면은 예를 들어서 갑년도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식신입니다. 식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식신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칠살을 이렇게 제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살용식재가 됩니다. 식신으로 우리가 제압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흉신의 격국을 식신으로 역용, 극하면서 격국을 성격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룡식재로 격국을 잘 이루었는데 제가 다른 유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임일날 났어요. 임일날 났는데 이 사람이 무년에 예를 들어서 인월 무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칠살격입니다.
이게 칠살격이면은 격국이 사흉신의 격국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글자를 보아서 이렇게 갑년에 태어나가지고 살룡 식재격을 이룬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또 임목이니까 식신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올에 났다고 하면은 칠살격을 식신이 살룡 식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국을 역용해서 잘 성격시켰는데 만약에 옆에 경금이라는 글자가 와서 이렇게 상신을 파괴하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거식 식신을 밀어낸 겁니다. 인수가요. 그래서 호살. 자, 원래 칠살은 나쁜 거니까 이렇게 식신이 제압을 해가지고 사룡식재격을 이루는데 여기에 인수라는 성분은 좋은 건데 이 사흉신의 격국이 완성된 데서 인수를 보는 바람에 거식오살이 되면 팔자를 망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칠살이 인수를 봐서 살인상생으로 좋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론 체계가 있는데 제가 그 다음 강의에 이제 그 3권 생황사절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격국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제가 격국의 그 개론을 일단은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후속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격국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격국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이 이제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전격 체계에서 이렇게 사흉신은 순용하고 사길신은 순용하고 사흉신은 역용해가지고 우리가 격국을 성격시키고 또 백격이 되기도 하고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 백격된 격국이 성격되지 않은 그 합격이 대운의 글자에 의해서 다시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음을 얻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폐중유성이란 말을 씁니다. 또 비록 격국이 팔자에서는 잘 성격되었는데 이렇게 살룡식재 같이 잘 되었는데 여기서 경금을 보지 않고 대운에서 경금을 보는 바람에 거식오살이 되어서 오히려 격국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대기락을 해가지고 격국이 성중유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되었다가 다시 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런 격국 자체가 대운에 의해서 이렇게 변격되는 겁니다. 대운에 의해서 격국이 변격되는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옥용신은 도대체 뭐냐? 부옥용신이라는 것은 팔자의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 부옥용신은 가장 기묘하게 쓸 때는 우리가 팔자의 명식 원형도 아닙니다. 대운에서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팔자에 금이 약해. 금일 날라는데 금이 약해. 그러니까 금을 돕는 토가 부옥용신이야. 그러니까 대운에서는 토의 글자를 봐야 돼. 이건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 없고요. 보통 세월의 간법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년 무슨 해 할 때 태세에서 부옥용신이 팔자의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정신기 삼자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요긴한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몹시 그 팔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 지지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형충파의 현상들이 개고시켜가지고 희신들을 합반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고 또 진술충미가 형충되면은 왕자가 입고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후순위에서 설명하는데 이 격국론도 지금 우리 시청자들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이 그 제대로 학습을 하시려면은 아까 제가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교재들을 한번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완전하게 해독하지 않아도 그 다음 강의를 듣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자 명리학 강의가 지금 중반 이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20강 이후부터는 재미있고 더 아주 간단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정작 그 고급 술기들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팔자술의 지금 초중급 과정이 지금 이렇게 좀
섞이는 거죠. 근데 사실 격국이론은, 자평진전의 격국이론은 사실은 난도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만 가지고 팔자수를 완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적어도 격국용신을 논하려면은 자평진전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평진전이 다르고 그 적천수가 다르고 난강망이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적천수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내격과 외격으로 구분합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정격과 병격으로 구분합니다. 또 팔자의 격국을 구분할 때 별격 체계가 있습니다. 또 잡격 체계가 있습니다. 또 허자 용신 격국, 팔자에 재관이 없으면 허신으로 재관을 가져와서 용신을 잡는 격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팔자의 격국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관법에 대해서 논하고 실제 팔자 사례를 가지고 격국 명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상신으로 삼아서 격국 성패 유무를 따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부호용신으로 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러한 것들 잠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치프리머 3권 생왕사절 그 교재 이제 텍스트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리 초학자분들은요, 그 13강, 그 14강, 요 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냥 일단은 구의제학도 중요한 거니까 그냥 듣고 자꾸 용어에 한번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격국, 성격, 백격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도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몹시 복잡하고 아주 세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허자 용신격국 이런 거 공부하려면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격국과 용신이라는 테마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이어지는데 우선 이렇게 하나 골자만 간추리는 겁니다. 자, 팔자의 용신은 어디서 구한다? 월령에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월지의 통근에서 투한천간의 십성을 가지고 팔자의 격국을 일단 정합니다. 그리고 그 격국이 사길신이면 상생하는 구도, 그러니까 순용의 글자를 상신으로 삼아서 팔자를 성격시킵니다. 상생하는 글자가 없고 팔자의 사길신을 극하는 글자가 옆에 있으면은 격국이 파괴된 겁니다. 사융신, 살상겁인에, 자, 인은 제가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팔자에서 목화기운은 좋다, 뭐 금수기운은 나쁘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천간이 다 다르고요. 또 간지의 오행으로 희귀를 구분하는 간법은 그 아주 초보적인 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양인이라든지 일인격 이런 게 있냐면은 그것은 오행과 무관하게, 오행의 희귀와 무관하게 그 글자에 특별한 충격을 가하는 특정 글자를 가지고 희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잡격 체계로 우리가 별격이나 잡격 체계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용시는 역용해서 격국을 우리가 성패를 정한다. 그 다음에 그 역용하는 글자가 있어서 격국이 성격되었는데도 또 그 글자, 상신을 파괴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오히려 격국을 망친다. 자, 여러분, 식재격, 이러면 그 식신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신봉효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인투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편인투식이라는 말은 편인격입니다. 편인이 투해서, 그죠? 그러니까 신강합니다. 이것에 힘을 빼는 식신을 보이면은 편인투식은 인용식상격과 같이 해서 성격된 거고요. 식신봉효, 이런 것은 식신격, 그러니까 사길신의 격국이 편인을 만나서 격국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봉효와 편인투식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앞에 붙는 글자가 격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복잡했죠. 제가 이걸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강의 중간중간, 후속되는 강의 중간중간에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렵고 지루한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